자, 이어서 우리는 제 16강입니다. 15강입니다. 15강입니다. 페이지 222쪽 6번 주택 건설을 위한 기타 제도인데 기타 제도는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점수 따기도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걸 해드리겠습니다. 1번 토지의 출입 등,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 세 번째 토지의 출입 등의 손실 보상. 이 부분은 심화 강의할 때 해도 괜찮고요. 이어서 223쪽 4번 토지 매수 업무 등의 위탁. 이 부분에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보드릴까요? 2번 볼까요? 자, 사업 주체가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 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누구한테 위탁하냐면 바로 위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같은 거 하면서 수용 보상 업무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하니까 위탁한 겁니다. 그때 그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 보상 금액의 몇 퍼센트 범위, 이것이 중요합니다.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일의 위탁 수수료를 갖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일을 맡기더라도 일본에 보니까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가 일을 잘하는 지방자치단체 맡겼어요. 맡기면 지방자치단체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금액의 몇 퍼센트를 갖다가 거기 범위에서 위탁 수수료를 갖다가 지급합니까? 2%.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다음 5번 간선시설. 간선시설은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간선시설. 간선시설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간선시설은 기관시설과 기관시설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밖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간선시설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간선시설을 법적으로 어떤 그 대상 아파트나 땅을 조성할 때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되는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택 같은 거 혹은 이건 얼마 이상 지을 때 간선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야 될까? 단독택은 100호 이상 지을 때 법적 의무, 단독택은 100호 이상 지을 때, 공동택은 100세대 이상 지을 때,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은 100세대 이상 늘어날 때, 100세대 이상 늘어날 때 여기에 맞춰서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택만 얘기하면 또 누가 삐진다? 대지도 얘기돼 있죠. 대지는 얼마 이상일 때 또 설치 의무가 되는가?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16,500제곱미터. 1만이 아니에요. 16,500이에요. 아니 왜 16,500이냐? 차라리 1만이든가 1만 5천이지 16,500이 뭐냐? 한 평은 약 3.3제곱미터. 한 평은 약 3.3제곱미터 5,000평. 5,000평 정도다. 5,000평 정도. 시험 문제는 절대 평 안 나오죠. 5,000평 정도니까 3.3 하면 16,500입니다. 그렇게 연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의무적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설치해야 될까? 누가 법적 의무를 지느냐? 박스 의무자. 도로 상하수는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전기, 통신, 가스 같은 건 누가 설치합니까? 공급하는 자, 업자. 그 업자가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우체통은 좀 달라요. 우체통은 누가 설치합니까? 국가가 설치하네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강의할 때는 이런 곳을 많이 냈었어요. 요즘은 이건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누가 설치하냐. 뒷부분이 나와요. 자, 봅시다. 일단 얘네들이 설치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언제까지 설치하느냐? 224쪽. 그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까지 설치해야 되니까 결국엔 여기서 어느 날까지 그 도로 상하수도 다 전기 다 깔아놓으라고 합니까? 사용검사일까지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도 안 들어오면 수도 안 들어오면 사용검사 안 나오는 거예요.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 그럼 돈은 누가 되느냐? 설치는 아까 받고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자가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돈 내고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가 있어요. 거기 설치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하지만 도로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지만 돈을 얼마까지 국가가 대주냐? 50% 범위예요.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하지만 돈은 50%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위에 224쪽 위에 50%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전기는 나중에 해도 괜찮고 전기는 약간 떨어지니까 됐고 그 다음에 괄호 3 설치 절차 등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스토리로 이해하면 돼요. 옛날 얘기하듯이 이해하면 돼요. 자, 누가 어디에 아파트 2000세대 들어간 걸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행정기관에서는. 아파트 2000세대가 저쪽에 들어선대 라고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행정기관은. 2000세대 지려면 이 사업체가 뭐 받았을까요? 사업계획 받았겠죠?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저기 무슨 지구에 아파트가 2000세대 들어오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지해 주느냐? 의무자한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야, 저쪽에 아파트 2000세대 들어오는데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다 니네들 준비해라고 통지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의무자한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통지를 받았지만 의무자가 지금 노조 파업인데요. 못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 특별한 게 있으면 그 위에 통지 받았으면 한 달 내에 못하게 생겼다고 또는 언제쯤 하겠다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사업체한테 통보해야 돼요. 그럼 사업체가 이 통보를 받았을 때 이거 난감하네. 큰일 났네 이거. 이 간선설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가 안 된다. 도로가 안 된다. 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때 이 사업체가 통보한다면은 큰일 났구나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죠. 왜? 전기, 가스 이런 게 다 들어와야지 어떻게 한다? 잔금 받고 입주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설치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냐? 밑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6번.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설치 의무자가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는 누가 못한다고 통보한 누가? 사업체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아파트 회사가 건설회사가 그 간선설을 자기 분으로 설치하고 이걸 갖다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사업체가 자기 부담을 설치하고 대신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돈으로 설치하고 그게 아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사업체가 자기 돈으로 설치해놓고 나중에 그 의무자한테 원래 설치할 의무자한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건설회사가 설치하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원래 설치할 자한테 야, 돈 내놔. 너 대신에 내가 설치했어. 라고 돈 받아내는데 그 받아내는 것을 어떻게 하냐. 계약을 맺어야 돼요. 계약은 225쪽 위에 박스. 옆 페이지 위에 박스. 설치비 상환. 그래서 이제 1번에 사업체가 자기 돈 부담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의무자한테 돈 내놔라고 같이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체하고 의무자는 계약을 맺습니다.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된다. 의무자가 우리는 지금 못하겠지만 알았습니다. 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해야 되냐? 언제 돈들을 받게 되냐? 2번 설치비 상환계약은 사용 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해야 된다. 사용 검사일부터 3년 이내에 돈 돌려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회수하게 되죠? 이 사업체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 제일 밑에 7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 등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225쪽 밑에 7번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등 시험지 잘 나왔는데 많이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일단은 국공유지가 뭐냐부터 아셔야 돼요. 국공유지가 뭐냐? 나라 땅이나 지방자치단 땅, 국가나 지방자치단, 시유지 같은 거, 국가 땅 같은 거 이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매각 등. 매각 등이란 뭐냐? 팔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라 땅이나 시유지 같은 걸 갖다가 도유지 땅 같은 거 갖다가
팔거나 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거나 임대할 때 원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우지나 나라 땅은 좀 가격이 좀 비쌀까요? 좀 싼 느낌이 들까요? 싼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요 하는데 그 중에서 똑 집어요. 누굴 갖다가 찍어주느냐 밑에 야 너 우선적으로 네가 해. 네가 매각하거나 네가 임대할 수 있어. 네가 사들이거나 임차할 수 있어. 라고 찍어주는데 그 세 친구가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1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1번, 동그라 1번. 공유주택 규모를 갖다가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 건설. 요거 50%, 50. 주관식, 객관식 다 나왔어요. 50 적는 거, 50 적는 거. 구미택을 갖다가 주택 지을 때 50% 이상이 구미택이에요, 구미택. 그럴 때, 그래, 너 우선권이 있어. 두 번째, 조합택이 지을 때. 주택조합이 조합택 지을 때. 세 번째, 이 두 가지 위해서 대지를 수송할 때. 제가요, 조합택 지려고 대지 수송하거든요. 그래도 우선권이 있어, 이렇게. 이 세 가지 친구한테 우선권을 주는데 시험지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동그라 1번 50% 주관식, 객관식 다 나왔어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우선권 가진 이 세 친구는 우선적으로 사거나 우선적으로 임대받았거든요. 그러면 고맙습니다라고 빨리빨리 착수를 해야 돼요. 넘어갑시다. 226쪽 올라가서 몇 년 내 착수해야 되냐? 2년 내. 그래서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임차했으면 2년 내 이걸 갖다가 건설해야 돼요. 2년이 가장 중요합니다. 2년. 이 건설이란 뭐냐? 착수를 얘기합니다. 완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착수를 얘기합니다. 2년 내 착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건설하게 되는데 착수하는데 근데 2년 내 안 하더라. 그러면 어떡하냐? 두 가지 방책이 있어요. 두 가지 벌칙이 있는데 매매했던 걸 2년 내에 안 하면 환매해버려요. 매매했던 걸 2년 내에 안 하면 다시 환매할 수 있어요. 환매는 다시 사드립니다. 돈은 주겠죠. 두 번째, 임대했던 거는 임대계약을 취소하면 돼요. 취소해버려요. 왜? 몇 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2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2년 내 착수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건설은 착수를 의미합니다. 다음 8번. 환지 방식으로 인한 도시개발사업 조성대지 활용.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주관식 두 문제가 나오고 객관식 나왔습니다. 주관식도 두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또 객관식도 나오고 아주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일단은 무슨 방식이 등장합니까? 환지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채비지가 보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지 방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단은 뭘 생각하냐면 도시개발 방식을 생각해요. 도시개발 방식. 도시개발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과 환지를 섞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사용 방식은 뭐냐? 요즘은 거의 다 수용, 사용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들어선다 그러면 그쪽에 충남, 공주, 영기 쪽에 수용, 사용 방식이거든요. 돈을 주고 사들이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들인 것이 수용, 사용 방식. 요즘 뭐 공공기관이 돈이 많으니까 몇 조씩 주고 사들이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수용, 사용 방식이 좀 드물어서 왜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환지 방식이 많았어요. 환지 방식. 어쨌든 수용, 사용하면 돈 주고 사들이는 거 완전히. 근데 환지 방식은 뭐냐? 환지 방식은 돈을 좀 적게 들어가요. 개발할 때. 이게 개발 전 땅입니다. 개발 전이고 이게 후입니다. 개발 후. 이게 개발 후입니다. 이게 개발 전이고. 근데 같은 땅입니다.
같은 땅을 갖다가 개발. 그래서 요거를 개방해서 이렇게 주고, 이게 갑이 갖고 있다면 갑한테 이거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을이면 요걸 뭐 이렇게 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땅을 개발해서. 그런데 이게 환지 방식인데, 환자가 무슨 환자는 바꾸란, 바꾼다. 환할 때, 환율할 때나 바꾸란, 지금 땅 짓자고요. 땅을 바꿔준다. 같은 땅을 이렇게 개발해서 바꿔주는데, 근데 이왕 개발하는 거, 전에는 이 도로 같은 게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좁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옛날에 주차장 같은 것도 없었어요. 이왕 개발하려면 도로를 어떻게 할까요? 널찍널찍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 갖다 널찍널찍하고 또 여기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왕 개발하는 거 멋지게 하려니까. 그렇다면 이 갑이나 을 땅은 면적이 더 늘어날까요? 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이 줄어드는 걸 약간 유식하게 줄어드는 비율을 뭐라고 하냐? 간보율이라고 불러요. 보통 몇 퍼센트냐? 보통 50%가 있고 또 예를 들어 70%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0%가 주로 있다고 그럽니다. 개발할 때. 그러면 이 갑이 만약에 200평 있잖아요. 200평. 몇 평을 갖게 된다? 개발한다면, 환지 방식 개발하는데 몇 평 갖게 된다? 50%니까. 100평을 갖게 돼요, 100평을. 나머지는 도로로 나가거나 공원이나 이런 걸로 주차장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학자들이나 이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개발하니까 가격이 뛰는데 몇 배 이상 뛰더라? 2배 이상만 뛰면 이게 본전 건드리는 거죠? 2배 이상 상승하더라. 환경도 좋아지고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환지 방식인데 그 뜻입니다. 이때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채비지라는 게 채비지. 채비지란 뭐냐? 요 일부 땅을 찜해가지고 채비지 그래가지고 요걸 여기 팔거나 임대해요. 요걸 팔거나 임대해가지고 이 비용에다가 이거 달러가 아니지. 달러가 아니라 원유에 이 비용에 보태 쓰는 거예요. 채비지를 찜해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래서 보태 써요. 이게 채비지입니다. 요거를 탐내는 거예요. 이게 좀 싼 편이에요. 누구한테 파느냐? 요거.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할 때 환지 방식 할 때 채비지가 나오는데 이때 채비지를 갖다가 누구한테 팔게 되냐면 서로 원하는 자가 많으니까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개발 시행자. 국민주택 용지 쓰는 사람. 국민주택 지으려고 용지 만드는 그 시행자한테 팔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채비지 정보 나왔고, 채비지 주관식. 채비지 정보 나왔고, 그 다음에 주관식. 면적이 얼마까지 팔 수 있다? 50%. 50 나왔어. 채비지 50. 요거 둘 다 나왔습니다. 주관식도 나왔고, 개관식도 나오고. 예. 그러면 가격은 얼마로 줄 것인가? 거기 보니까 경쟁 입찰로 하게 된다. 개발 시행자가 사업체에게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할 때는 경쟁 입찰로 하게 된다. 경쟁 입찰.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때는 굳이 경쟁하지 않고 수의 계약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227조 옆에 괄호 4번 채비지 양도 가격. 채비지의 양도 가격입니다. 채비지의 양도 가격.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가격이 좀 싸다 그러는데 얼마라냐? 시가가 아니에요. 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예요, 감정가. 시가보다 좀 싸겠죠. 감정가로 팝니다. 이거 갖다가 채비지를 갖다가. 다만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더 싸게 파는 경우도 있냐? 옆에 전유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택 건설하거나 전유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는 택지개발, 척지개발 시행령 별표에 따른 원가를 기준으로 싸게 원가를 기준으로도 팔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원래 감정가고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임대택이나
60제곱미터 이하 공유택은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도 팔 수도 있다. 이렇게. 거기까지 나온 적 있어요. 원가 요거. 85, 60 요것도 나온 적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어서 7번 주택건설 기준이 227쪽에서 몇 쪽까지 가냐니까 거기 240쪽까지가 가는데 240쪽까지인데 요 규정은 227쪽에서 240쪽인데 7번 주택건설 기준 요거는 실무에서도 나와요. 실무에서가 더 잘 나오는데 우리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보통 뒤에서 나와요. 뒷부분. 그래서 기본 강의니까 뒷부분에서 해드리고 시마 강의 때는 다 해드릴 거예요. 제가. 기본 강의는 잘 나오는 뒷부분 해드릴 것이고 시마에서는 다 해드릴 것인데 일단은 주택건설 기준 등하는 규정이 뭐냐부터 아셔야 돼요. 주택건설 기준 등하는 규정이 뭐냐를 아시기 바랍니다. 얘기 됩니다. 법에는 체계가 있어요. 법에는 체계가 있다. 주택법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택법은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주택법. 자, 여기는 뭐냐면 법률입니다.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각부령. 이렇게 되는데, 주택법은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걸 개정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법률.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주택법은.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택법 시행령. 이건 뭐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되죠. 또 하나 여기입니다. 요거. 주택건설 기준 등에 하나 규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법의 그 위치를 볼 때 뭐하고 똑같아? 대통령급이에요. 대통령급. 누가 똑같다? 주택법 시행령과 같이 노는 거예요. 이놈이. 급으로 따진다면. 대통령급이에요. 얘가 지금 배우는 것이 대통령급이고 그 밑에 각부. 특별히 각부령은 여기서 뭘까요? 국토교통부령이죠. 국토교통부령이 뭐냐면 주택법 시행규칙. 여기도 뭐가 있냐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렇게 있어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것도 뭐다? 각부령급, 국토교통부령급, 주택법 신규칙 이렇게 돼요. 제일 많이 개정되는 게 어떤 걸까요? 위 것이 제일 많이 개정될까요? 밑에 것이 자주 개정될까요? 밑에 게 자주 개정되는지 밑에 거 그죠? 이거 맨날 개정됩니다. 이거. 근데 이거 말고도 각부령급으로 독자적으로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만큼 여기 이쪽에 하나 있어요. 이쪽에 여기 누가 있냐면 국토교통부령급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령급이에요. 이게 되게 많이 변해요. 여기 뭐냐면 가점제 할 때 점수 같은 거 다 여기 나와요. 점수 주는 거 있죠. 몇 점 주고 몇 점 주고 아들 하나 뭐 애들 몇 명 있으면 점수 주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또 아파트 분양할 때 중도금 몇 번 나눠서 낸다 이런 거 다 여기 나와요. 여기다 여기. 뭐 청약할 때 철거민할 때 뭐 몇 점 가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거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변해요. 이게 제일 많이 변해요. 이게. 옛날에 이거 할 때 아주 옛날에 우리 선생님도 알겠지만은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으면 이거에 의해서 아파트 줬어요. 애들을 적게 낳으면 아파트 우선권 줬어요. 애들을 적게 낳으면 아파트 우선권 줬잖아요. 요즘은 세월이 달라가지고 애들이 많으면 가점제에서 더 많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을 적게 낳으면 이 법에 이거에 의해서 아파트 우선권 준다고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XX 수술하는 거 있었죠. 민방이나 예비군 훈련 가면은 하얀 집을 나와가지고 그거 하려 그죠? 가지고 그 증명서 주면 그날 훈련도 빼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끼리는 뭐 그거 한번 하게 나면
그 골치 아프다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도 몇 사람 가더라고요, 보니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 그렇게 막 변한단 말이죠. 전에는 애가 많으면 안 돼. 지금 애들이 많아야만 주는 이런 식으로 이게 변해요. 이게 변하죠. 여기서 많이 이게 아주 자세히 규정돼서 아주 복잡합니다. 매년이 아니라 매달 변할 수도 있어요. 맨날 변합니다, 이거. 자,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하고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세대 연립을 짓는다. 20세대 연립은 건축법일까요? 연립택이면 건축법일까요? 주택법일까요? 건축법이죠? 사학시는 안 받잖아요. 건축법이죠. 그러면 건축법에서 연립택 짓는 그 구조하고 사학시승 받는 거 50세대, 100세대, 1000세대 할 때 아파트 짓는 구조하고 다르거든요. 연립택 지을 때는 건축법상의 규정이 있어요. 이거 20세대니까. 사학시승 받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한 거예요. 주택건설 기준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거 한마디로 건축법에 짓는 거하고 주택법 짓는 거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건물 있죠. 요 건물은 우리 학원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졌을까요? 아니면 주택법에 의해서 졌을까요? 근거가 우리 학원 건물은 당연히 건축법이죠. 그러면 승강기 같은 승강기라도 아파트 승강기하고 이 건축법 승강기 규정이 달라요. 배우겠지만은 다릅니다. 특별히 주택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 지을 때는 요 규정에서 짓게 되는 거예요. 벽 두께 같은 것도 달라요. 벽 두께 같은 거. 천정 높이도 다르고.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주택건설 기준은 그죠? 거기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바로 주택건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됐고. 그래서 구조 자체도 주택법상의 그 아파트 구조하고 건축법상의 오피스텔 구조도 다른 거예요. 그죠? 아무리 다르겠죠? 달라집니다. 각각 다른 규정에 따라 하게 되는 겁니다. 승강기 같은 거, 벽 두께 같은 거, 발코니 이런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됐고, 그러면 우리는 시험 문제와 관련돼야 되니까 가성비를 위해서 지금 안 하는 거는 언제 하게 되고, 시험에 가기 때문에 되고, 요즘 잘 나온 걸 좀 해드리겠습니다. 즉 236쪽 바닥 충격 성능급 236쪽 죄송합니다. 236쪽 제일 밑에 바닥 충격 성능급입니다. 인정기간 및 지정 취소 바닥 충격 성능급 인정기간을 누가 지정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닥 충격 성능 인정 기간을 지정합니다. 이게 층간소음 같은 거 막는 거 이거 층간소음을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기간은. 그런데 3번에 동그라미 3번 이 바닥 충격 응급 성능 등 인정 기간이 지정을 받았는데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도 있어요. 왜?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취사유가 모두 4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리을 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업무를 안 하더라. 취소할 수 있죠. 4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1번 특별히 기억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바닥 충격음 성능 인정기간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요거는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 이건 기간을 취소하는 거예요. 기간을. 그다음 밑에 괄호 2번. 이건 그 기관이 인정 기간이 제품을 취소하는 거예요. 제품을. 인정 제품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제품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밑에 괄호 2번입니다. 이 취소권자, 제품 취소권자는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인정기관이에요. 왜 취소하느냐? 4가지. 4가지가 나오죠? 이 4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1번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거 인정한 경우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품에 대해서, 인정 제품에 대해서 취소하여야
하여야 한다. 올라가서 7번 유효기간. 인정받은 유효기간은 얼마를 주느냐? 제일 위에 인정받은 날부터 5년이다. 5년. 유효기간 5년입니다. 한 번 인정받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 제일 위에 5년. 근데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 연장할 때는 몇 년 초과할 수는 없다.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5년 플러스 3년 미만이 되겠죠. 요거. 다음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택.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택은 거기 에너지 고효율 설비 기술 및 자재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택을 건설하는데 대상은 뭐냐?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보통 몇 채 이상일 때 30채 이상 되겠죠. 3채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바로 에너지 전략형을 해야 돼요. 30채 이상은. 이때 기술을 어떤 기술을 이용하느냐? 밑에 박스. 박스가 바로 기억니은 디귿릴뮤 기술이에요. 기술인데 여기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실제 시험지에 낸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낸 분이 계세요. 모의고사. 실제 나온 적 없는데. 왜 어렵냐면 거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함정을 노린단 말이죠. 고단열, 고기능, 외표기 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 자재 사용 등 그 다음에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이잖아요. 저에너지. 근데 그걸 살짝 고에너지 건물 조성 이렇게 해보면 몰라요.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골치 아파요.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 것도 비슷하게 고효율 이런 여론 설비 그다가 또 저에너지 이런 식으로 고쳐버리니까 골치. 하여튼간에 5가지가 기술 내용이에요. 기술 내용. 시험지에 실제 나오지는 않았어요. 모의고사는 내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내는 경우가 있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건강친환형. 건강친환형은 238쪽에 건강친환형에 대해서 이미 용어정의는 앞에 용어정에서 배웠어요. 주택법 앞에서 건강친환형 용어정의 배웠죠. 건강친환형 주택인데 대상은 몇 세대나 500세대. 대상 500세대 대상입니다. 500세대 이상일 때 공동택이 건강친환이다. 어떤 걸 고려하느냐? 고려사항 4가지 있죠. 당연히 건강친환이니까 환기도 고려하겠죠. 거기 뒷 보면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 서비스를 짓든 나오죠. 등등 4가지 고려사항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급화 주택 시험지 나왔었는데 고급화 주택은 누가 인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급화 주택을 인정한다. 시험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급화 주택 인정하는데 인정 유효기간 아셔야 돼요.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다. 언제부터? 인정 공고일부터 5년이다. 인정 공고일부터 5년이다. 다음 취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했으니까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올라가서 취소에 2가지가 있는데 첫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번호로 인정했다. 이건 취소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1번은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 20번 공동택 성능 표시. 이거는 2019년도에 나왔어요. 2019년도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모의고사 많이 냈어요. 일단은 대상은 뭐냐? 500세대예요. 500세대 이상일 때는 공동택 성능 표시다. 얼마 전까지는 1000세대였어요.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내려간 겁니다. 500세대로 내려갔다는 것은 옛날처럼 1000세대예요. 더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강화라고 해야 돼요. 강화라고 표현하면 강화된 겁니다. 근데 2019년에 뭐가 나왔느냐? 주관식으로 그것도 골치 아프게. 주관식으로 해서 일부러 뭘 냈냐면 거기 입자 모집 공고에 표시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적는 거 나왔어요. 입자 모집 공고 적는 거. 어려운 표현, 약간 어려운 표현이에요. 입자 모집 공고에 표시한다. 공동택 성능급을 몇 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 시험 문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이렇게. 근데 사실상은 옛날에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그거보다는 밑에 박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의사를 계속 좀 내용만 냈었어요. 시험지 낼 때, 모의사 낼 때. 근데
의외로 입자 모집 공고 요걸 낸 거예요. 주관식으로. 어쨌든 입자모집 공고 한번 나왔고, 보통 일반적으로 낸다, 뭘 낸다? 박스를 내는 거예요. 내용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공동도 성능의 표시에 있어서 그 등급이 아닌 것, 소음 관련 등급, 구조 관련 등급, 환경 관련 등급, 생활환경 등급, 교통 관련 등급, 교통 관련 등급 없죠. 이런 식으로 아닌 걸 물어볼 수 있고,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그 다음에 화장실 소음, 그 다음에 딴 걸 하나 살짝 집어넣고 소음 관련 등급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딴 거 대신에 뭐가 돼야죠? 경계소음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등급에 조경, 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그 다음에 경계소음, 그럼 틀리죠. 에너지 전략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해가 나왔어. 그런 식으로 어렵게 나온 적이 있고, 등급이 아닌 거, 사회 구조 관련 등 이런 건 없죠. 사회복지 관련 이런 건 없죠. 이런 식이 아닌 것도 시험지 나온 적 있고. 최근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가로쳐가지고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은 주관식으로 이름, 장수명 주택 적는 거 나온 적이 있어요.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주택이 오래 가는 게 뭐냐? 장수명 주택. 쉽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인증을 해요. 누가 장수명 주택을 인증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하게 되는데, 등급이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어요.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그 다음에 또 무슨 등급이 있어요? 양호 등급, 일반 등급, 이렇게 4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몇 세대 이상이냐? 이거 아셔야 돼요. 1000세대 이상이에요. 장수명주택의 등급 매기는 건 1000세대 이상일 때 장수명주택 등급 매긴다. 1000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고, 이때 최소한 어느 등급은 돼야 되냐? 최소한 일반 등급은 돼야 돼요. 제일 밑에 일반 등급 이상은 돼야 돼요. 일반 등급. 넘어가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제. 그럼 이렇게 등급을 맞으면 최소한 일반 등급 이상인데 그 등급이 2등급이 뭐죠? 2등급이 누굽니까? 우수 등급이죠? 우수 등급 이상 맞으면은 어떻게 하냐? 특혜를 줘요. 204조 왜? 마지막입니다. 204조. 우수 등급 이상 받으면 특혜를 준다. 그 특혜가 뭐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제로 규정, 밑에 니은입니다. 이 규정이 대통령령급이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규정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만 완화시켰죠. 높이 제한 안 해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키는데 얼마까지 완화시키느냐? 100분의 115. 100분의 115. 1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건폐율도 올릴 수 있고 용적률도 올려준다. 높이 제한은 안 올려줍니다. 100분의 115에는 높이 제한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분 해드렸고, 이제 우리는 이 주택의 공급 등이 나오는데, 이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짧지만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강에서는 주택의 공급 등 241쪽 1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1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